클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하시고 복된 일들만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꾹 눌러주세요. 장미야담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옛날 옛적 조선시대 한 가난한 소장농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칠성. 어릴 적부터 양반가의 고추밭에서 일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젊은이였지요. 남들보다 듬직한 체격의 부지런함이 몸에 배어 있었으나 신분의 한계란 높은 담벼락처럼 그의 앞길을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그는 날이 밝기도 전에 일어나 해가 지고 난 후에야 집으로 돌아오곤 했지요. 하지만 그의 마음 한편에는 언젠가 이 고된 삶에서 벗어나 더 나은 삶을 살고 싶다는 욕망이 강물처럼 흐르고 있었습니다. 가을이 깊어가던 어느 날, 칠성은 산에서 약초를 캐기 위해 깊은 산속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조장농의 삶도 모자라 이제는 약초까지 캐야 하는 처지가 된 것이지요. 산에서 귀한 산삼이라도 발견한다면 한순간에 부자가 될 수도 있다는 헛된 꿈을 꾸며 산길을 헤매던 차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늘이 검게 변하더니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칠성은 갑작스러운 폭우에 당황하여 허겁지겁 피할 곳을 찾아 나섰지요. 아이고, 이런 날벼락이라니. 오늘 하루만 비가 오지 않았어도 좋았을 것을. 빗속을 헤매던 칠성은 발을 헛디뎌 비탈길을 굴러떨어지고 말았습니다. 몸이 아픈 것보다 더 아픈 것은 빈손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현실이었지요. 그렇게 축 처진 어깨로 길을 찾던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어디선가 여인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누구 계시옵니까? 이 몸을 도와주시옵소서. 처음엔 산속 도깨비의 장난인가 의심했지만 소리가 계속되자 칠성은 목소리가 들려오는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지요. 달빛이 구름 사이로 비추는 가운데 한 여인이 발을 다친 채 쓰러져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보름달처럼 환했고 비에 젖었음에도 치마폭은 밤하늘의 별처럼 반짝이는 비단으로 만들어져 있었지요. 아가씨, 어찌된 일이옵니까? 이런 깊은 산중에 홀로 계시니. 소녀가 잠시 산책을 나왔다가 갑작스런 비에 길을 잃고 발마저 헛디뎌 이렇게 되었사옵니다. 저희 집이 가까이 있사오니 그곳까지만 데려다 주신다면 반드시 후하게 보답하겠나이다. 산속의 집이라니. 칠성은 속으로 의아했지만 여인의 간절한 눈빛에 마음이 약해졌습니다. 그는 자신의 등을 내밀었지요. 조인의 등에 업히시오. 아가씨 댁까지 모셔다 드리겠나이다. 여인은 기쁨에 찬 목소리로 고마움을 표했습니다. 성함이 어떻게 되시옵니까? 조인은 칠성이라 하옵니다. 아가씨는 저는 경화라 하옵니다. 칠성은 그녀를 업고 그녀가 가리키는 방향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경화의 몸에서는 봄날 꽃향기가 은은하게 풍겨왔고 그녀의 부드러운 살결이 칠성의 등에 닿을 때마다 그의 심장은 북소리처럼 요동쳤지요. 그는 자신의 가슴이 이렇게 뛰는 것이 부끄러워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얼마 걷지 않아 놀랍게도 산중턱에 크고 화려한 저택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붉은 기와의 높은 담장, 그리고 넓은 대문까지 마치 양반가의 대저택이 아닌 왕족의 별궁 같았지요. 칠성은 눈을 몇 번이나 비볐습니다. 이런 곳이 산중에 있다니 내 꿈을 꾸는 것인가? 저택 안으로 들어서자 10명도 넘는 시종들이 줄지어 서서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칠성은 눈이 휘둥그레졌고 자신의 초라한 차림새가 문득 부끄러워졌지요. 시종들은 그를 안채로 안내하고 풍성한 음식과 따뜻한 술을 대접했습니다. 평생 먹어보지 못한 진귀한 음식들에 칠성은 정신이 아득해졌습니다. 은인께서 큰 도움을 주셨으니 비가 그칠 때까지 이곳에서 묵어가시지요. 편히 쉬다 가십시오. 경화가 아름다운 미소를 지으며 말했지요. 이틀째 되는 날, 칠성은 정원을 거닐다 우연히 해령을 만났습니다. 경화와 난영이 화려한 옷차림과 당당한 걸음걸이를 지녔다면 해령은 소박한 옷차림에 조용한 걸음걸이를 지니고 있었지요. 그녀는 연못가에 앉아 물고기에게 모이를 주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산속에 큰 저택이 있다니 놀랍습니다. 칠성이 말을 건넸습니다. 해령은 조심스레 고개를 들어 칠성을 바라보았지요.
그녀의 눈동자는 깊은 밤하늘처럼 신비로웠고 그 속에 별빛 같은 영롱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이 집은 여기 있어서는 안 되는 집이지요. 혜령이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칠성은 어떤 의미인지 알 수 없었으나 혜령의 맑은 눈빛에 이끌려 그녀 옆에 앉았습니다. 두 사람은 그렇게 말없이 연못의 물고기를 바라보았지요. 서로의 침묵 속에서도 이상하게 편안함을 느끼는 시간이었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칠성은 정원에서 혜령을 다시 만났습니다. 이번에는 그녀가 먼저 다가와 말을 건넸지요. 이 집에 오래 머무르지 마십시오. 위험합니다. 위험이라니요? 언니들이 당신을 해치려 합니다. 칠성은 놀라움의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때 멀리서 경화가 부르는 소리가 들렸고 혜령은 서둘러 자리를 떠났지요. 하지만 그날 이후로 칠성의 마음속에는 혜령의 모습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그녀의 걱정 어린 눈빛과 조용한 목소리가 그의 가슴 속에 잔잔한 파문을 일으키고 있었지요. 나흘째 되는 밤, 달이 밝게 빛나는 시각, 혜령이 칠성의 방을 찾아왔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결연한 표정이 서려 있었지요. 당신께 모든 진실을 말씀드려야겠습니다. 이 집은 여행자들을 꾀어 재산을 빼앗는 곳이옵니다. 언니들은 당신을 이용하려 했지만 혜령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전 며칠 동안 당신을 지켜보며 당신의 순수한 마음에 이끌렸습니다. 더는 이런 짓을 하고 싶지 않습니다. 칠성은 혜령의 진실된 고백에 당혹스러웠으나 그녀의 진심 어린 눈빛에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그 또한 며칠 동안 혜령의 모습이 자꾸 떠올랐음을 고백했지요. 나도 아가씨의 맑은 눈동자를 처음 보았을 때부터 마음이 이끌렸소이다. 두 사람은 달빛이 비치는 방 안에서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었고 결국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혜령의 붉은 석류처럼 탐스러운 입술을 바라보던 칠성은 자신도 모르게 그녀에게 다가갔지요. 그들의 몸은 봄바람에 흔들리는 꽃잎처럼 서로에게 맡겨졌고 혜령의 가녀린 허리는 칠성의 단단한 돼지 같은 품에 안겼습니다. 그들은 달빛 아래 서로의 몸을 탐하며 깊은 유의를 나누었지요. 여기를 떠나요. 내일 새벽 모두가 잠든 사이 함께 도망치는 것이 좋겠습니다. 언니들이 알면 우리를 가만두지 않을 것입니다. 혜령의 간절한 제안에 칠성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동이 트기 전 칠성과 혜령은 조용히 저택을 빠져나왔습니다. 밤하늘에 남아있는 별빛이 그들의 길을 비춰주었지요. 혜령은 가장 안전한 산길을 알고 있었기에 칠성은 그녀의 뒤를 조용히 따랐습니다. 두 사람의 발걸음은 가볍고 빨랐으나 마음은 무거웠지요. 드디어 산을 내려와 작은 마을이 보이는 곳에 이르렀을 때 혜령이 갑자기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여기서부터는 홀로 가셔야 합니다. 혜령의 목소리에 슬픔이 서려 있었지요. 아니요, 함께 가시오. 내 어디든 아가씨를 모시고 갈 것이오. 칠성이 그녀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혜령은 비단결 같은 두 뺨 위로 이슬처럼 맑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언니들이 저를 쉽게 놓아주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만이라도 멀리 떠나야 해요. 칠성의 마음은 천 갈래 만 갈래 찢어지는 것 같았지요. 그렇게 서로를 바라보며 말없이 눈물만 흘리던 찰나, 갑자기 산 위에서 사람들의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경화와 난영이 시종들을 이끌고 그들을 쫓아오고 있었지요. 어서 가세요. 혜령이 칠성을 밀어냈습니다. 아가씨를 두고 갈 수 없소이다. 제가 그들을 맡겠습니다. 부디 살아남아 행복하게 사세요. 혜령이 마지막으로 칠성의 볼에 입맞춤을 했습니다. 그것은 석류즙처럼 달콤하면서도 이별의 쓰라림이 묻어있는 것이었지요. 칠성은 눈물을 흘리며 마을 쪽으로 달려갔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혜령은 산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지요. 그녀는 언니들의 주의를 다른 곳으로 돌리려 했던 것입니다. 칠성의 가슴은 바위에 맞은 듯 아팠으나 혜령의 희생을 헛되이 할 수 없었기에 그는 앞만 보고 달렸습니다. 이틀 밤을 걸어 칠성은 낯선 고을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은 혜령과 함께할 수 있었던 미래를 꿈꾸었던 곳이었지요. 그는 마음을 다잡고 새 삶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비록 몸은 피곤했으나 어서 일자리를 찾아야 했지요. 그렇게 그는 객주를 찾아가 일을 청했습니다. 이곳에 처음 오신 양반인 듯하오. 어디서 오셨소? 객주 주인이 물었습니다. 멀리서 왔습니다.
일할 곳을 찾고 있사옵니다. 객주 주인은 칠성의 단단한 체격을 훑어보 고개를 끄덕였지요. 마침 내일 시장에서 물건을 나를 일꾼이 필요하오. 그 일을 맡아주시겠소? 칠성은 기꺼이 그 일을 맡았습니다. 그렇게 한 달이 지나 객주 주인의 신임을 얻은 칠성은 자신만의 작은 방을 얻게 되었지요. 그러나 밤이면 그의 꿈속에는 항상 혜령이 나타났습니다. 때로는 그녀가 언니들에게 붙잡혀 고통받는 모습이 나타나 칠성은 식은땀을 흘리며 잠에서 깨곤 했지요. 2달이 지난 어느 날 칠성은 시장에서 한 고추 장수를 만났습니다. 그 고추 장수는 좋은 자리를 차지하고 장사를 잘하고 있었지요. 저 고추는 어디서 가져오시는 것이옵니까? 칠성이 물었습니다. 내 밭에서 기르는 것이지. 올해는 날씨가 좋아 풍년이 들었다네. 고추 장수는 너털웃음을 지었습니다. 칠성은 문득 자신도 고추 장사를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는 집안일을 하며 부모님 밑에서 고추 농사를 거들었던 경험이 있었지요. 그 생각을 객주 주인에게 말하자 주인은 흔쾌히 승낙했습니다. 내 조그마한 밭이 있는데 그곳에서 고추를 길러 보시구려. 대신 수확한 고추의 반은 나에게 주시오. 칠성은 그 제안을 받아들이고 이튿날부터 밭을 일구기 시작했습니다. 땅을 갈고 씨를 뿌리고 물을 주는 일은 쉽지 않았지만 그는 혜령을 위해서라도 열심히 일했지요. 언젠가 그녀를 다시 만나면 내 힘으로 그녀를 지켜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 있어야지. 그런 생각으로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봄이 오고 여름이 지나 마침내 고추가 붉게 익었습니다. 칠성은 고추를 수확하여 시장에 내다 팔기 시작했지요. 그의 고추는 맛이 좋기로 소문이 나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는 이제 단순한 일꾼이 아닌 작은 장사꾼이 되어 있었지요. 시간은 흘러 1년이 지났지만 칠성의 가슴 속에는 여전히 혜령의 모습이 선명하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는 매일 밤 그녀의 안위를 빌며 잠이 들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그가 시장에서 고추를 팔고 있을 때 한 노인이 그에게 다가왔습니다. 젊은이, 자네 고추가 참 맛있다는 소문을 들었네. 혹시 도자기에도 관심이 있는가? 도자기라니요? 칠성이 의아하게 물었습니다. 내가 도자기 공방을 운영하는데 좋은 일꾼이 필요하네. 자네처럼 부지런한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 싶어 말을 건넸네. 칠성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고추 장사도 나쁘지 않았지만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면 언젠가 혜령을 찾아 나서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했지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번 배워보고 싶습니다. 언제부터 일을 시작하면 될까요? 내일부터 공방에 와 보게. 내 이름은 도선이라 하네. 노인은 친절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이튿날 칠성은 도선의 공방을 찾아갔습니다. 공방은 생각보다 크고 넓었으며 여러 도공들이 분주히 일하고 있었지요. 도선은 칠성을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자, 이쪽으로 오게. 먼저 흙을 반죽하는 법부터 가르쳐 주겠네. 도선은 칠성에게 흙을 고르고 반죽하고 물레를 돌리는 기본적인 기술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칠성은 손재주가 좋아 금방 물레질을 익혔지요. 그는 자신의 손끝에서 흙덩이가 아름다운 형태로 변해가는 것을 보며 신기함을 느꼈습니다. 자네는 재능이 있군. 이렇게 빨리 배우는 사람은 처음 보네. 도선이 감탄했습니다. 칠성은 밤늦게까지 공방에 남아 도자기 만드는 법을 연습했지요. 그가 만든 첫 번째 도자기는 형태도 온전하지 못했고 유약도 고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칠성은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도자기를 만들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그는 제법 모양새 있는 도자기를 만들 수 있게 되었지요. 공방에서 일한 지 3달이 지났을 때 도선은 칠성을 불러 놀라운 제안을 했습니다. 자네가 만든 도자기들이 점점 좋아지고 있네. 특히 자네가 그린 꽃무늬는 섬세하고 아름다워. 내 딸 덕임도 자네 도자기를 무척 좋아하네. 과찬이십니다. 칠성이 겸손하게 대답했습니다. 내 딸을 본 적이 있나? 도선이 물었지요. 아니요. 아직 뵌 적이 없습니다. 덕임은 내 딸이지만 어릴 적병을 알아 조금 특별하네. 하지만 마음은 누구보다 따뜻하지. 다음 주 내 집에서 작은 잔치를 여는데 그때 와서 덕임을 만나보게나.
칠성은 공손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혜령의 모습만이 가득했지요. 그는 다른 여인에게 마음을 줄 수 있을지 의문이었습니다. 도선의 집을 찾아간 칠성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비록 혜령을 향한 그리움이 가슴 깊이 자리하고 있었으나 이제는 새로운 인연을 맺을 때가 되었는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지요. 도선의 집은 공방과 가까운 곳에 자리한 단정한 기와집이었습니다. 예상했던 것보다 규모가 크진 않았지만 정갈하게 꾸며진 뜰이 인상적이었지요. 어서 오게나 칠성, 오늘은 딸 덕임도 만나게 될 것일세. 도선이 반갑게 칠성을 맞이했습니다. 안채로 들어서니 몇몇 손님들이 이미 자리하고 있었지요. 그 중에는 마을의 좌수와 다른 장인들도 있었습니다. 칠성은 긴장한 모습으로 그들에게 인사를 올렸지요. 이 젊은이가 내가 말했던 칠성일세. 내 공방에서 가장 재주 있는 도공이라네. 도선이 자랑스럽게 칠성을 소개했습니다. 음식이 차려지고 술잔이 오가는 동안 칠성은 도선의 딸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는 문득 덕임이 어떤 모습일지 궁금해졌지요. 그때 방문이 열리며 한 여인이 조용히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화려한 옷차림은 아니었지만 단아한 모습이 눈길을 끌었지요. 작고 가녀린 체구에 버들가지처럼 유연한 손으로 차를 따르는 모습이 우아했습니다. 이쪽은 내 딸 덕임이네. 도선이 말했습니다. 덕임은 고개를 숙여 인사했지요. 그녀의 눈동자는 맑은 호수처럼 깊고 투명했습니다. 칠성은 문득 혜령의 눈동자가 생각났습니다. 비슷하면서도 다른 그 눈빛에 칠성은 잠시 말을 잊었지요. 많이 들었습니다. 칠성 어른. 아버님께서 늘 칭찬하셨지요. 덕임의 목소리는 봄바람처럼 부드러웠습니다. 과찬이십니다. 저는 아직 배울 것이 많은 미숙한 도공일 뿐입니다. 칠성이 겸손하게 대답했지요. 그날 밤 잔치가 무르익어갈 때 도선은 칠성을 정원으로 불러냈습니다. 달빛이 고요히 내리쬐는 가운데 도선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지요. 칠성아, 내가 자네에게 청할 것이 있네. 말씀하십시오, 스승님. 내 나이가 이제 60이 넘었고 몸도 예전 같지 않아. 공방을 이어갈 사람이 필요한데 내 아들이 없다네. 자네가 우리 덕임과 혼인하여 내 사위가 되면 어떻겠나? 칠성은 놀라움의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는 도선을 존경했고 덕임 또한 인상 깊은 여인이었지요. 하지만 그의 마음 한편에는 여전히 혜령의 모습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칠성은 용기를 내어 혜령과의 일을 도선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산속 저택에서 만난 여인, 그리고 그녀를 두고 떠나야 했던 슬픈 이별까지 모든 것을 털어놓았지요. 도선은 묵묵히 그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세상에는 여러 인연이 있는 법이지. 때로는 옛 인연을 보내고 새 인연을 맞이해야 할 때도 있다네. 하지만 억지로 마음을 돌릴 수는 없는 법. 자네의 마음이 결정할 때까지 기다리겠네. 칠성은 도선의 넓은 맘씨에 감사했습니다. 그는 공손히 고개를 숙이며 말했지요. 감사합니다, 스승님. 시간을 주시면 진심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튿날부터 칠성은 더욱 열심히 도자기를 만들었습니다. 그의 손끝에서 탄생하는 도자기들은 점점 더 아름다워졌고 특히 그가 그리는 꽃무늬는 섬세함과 풍돋보였지요. 그 도자기들을 본 사람들은 모두 감탄했습니다. 자네 도자기에 그린 꽃은 마치 살아있는 듯하네. 어떻게 이런 솜씨를 갖게 되었나? 한 상인이 물었습니다. 그저 마음속에 간직한 추억이 손끝으로 옮겨진 것 같습니다. 칠성이 대답했지요. 실은 그가 그린 꽃은 혜령이 좋아했던 진달래였습니다. 며칠 후 공방에 한 귀한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값비싼 비단 옷을 입은 여인이 시종들을 거느리고 들어온 것이지요. 어서 오십시오, 마님. 오늘은 어떤 도자기를 보러 오셨습니까? 도선이 공손히 맞이했습니다. 요즘 이 마을에서 만든 도자기가 아름답다는 소문을 들었소. 특히 꽃무늬가 그려진 것이 있다 하여 보러 왔소. 그 여인이 말했습니다. 도선은 칠성을 불러 그의 작품들을 보여주었지요. 여인은 칠성의 도자기를 유심히 살펴보더니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 그림은 어디서 배웠소? 따로 배운 것은 아니옵니다.
제 마음속에 있는 것을 그린 것뿐입니다. 칠성이 대답했습니다. 여인은 한동안 말없이 도자기를 바라보았지요. 그러다 문득 그녀의 눈에서 이슬방울 같은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이 꽃은 제 딸 숙화가 가장 좋아하는 꽃이오. 그런데 딸아이가 병석에 누운 지 오래되어 이 도자기를 보면 좋아할 것 같소. 여인은 칠성의 도자기를 모두 사겠다고 했지요. 그리고 이어서 놀라운 제안을 했습니다. 내 집에 와서 딸을 위해 직접 도자기를 만들어 주시오. 후한 보상을 하겠소. 그 여인은 바로 이 고을을 다스리는 이조판서의 부인이었습니다. 칠성은 이런 귀한 제안을 받아들일지 고민했지요. 도선은 칠성에게 조용히 귀옛말을 했습니다. 이 기회를 놓치지 마라. 이조판서 댁에서 인정받으면 내 앞날이 창창할 것이다. 칠성은 고개를 끄덕이고 마님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이튿날 그는 필요한 도구들을 챙겨 이조판서의 저택으로 향했지요. 그곳은 그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크고 화려했습니다. 넓은 정원과 높은 담장, 그리고 여러 채의 별당이 있는 대저택이었지요. 마님은 칠성을 숙화의 방으로 안내했습니다. 숙화는 창백한 얼굴로 침상에 누워 있었지요. 그녀의 눈동자는 멀리 하늘을 보는 듯 공허했습니다. 이분이 도자기를 만들어 주실 분이란다. 숙화야, 마님이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숙화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칠성을 바라보았지요. 그때 칠성의 가슴이 묘하게 떨렸습니다. 그녀의 눈빛에서 어딘가 혜령과 닮은 듯한 느낌을 받았기 때문이었지요. 진달래 꽃이 피는 도자기를 만들어 주실 수 있나요? 숙화의 목소리는 가늘지만 맑았습니다. 물론입니다, 아가씨. 가장 아름다운 진달래를 그려드리겠습니다. 칠성이 대답했지요. 그날부터 칠성은 이조판서 댁에서 도자기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숙화를 위해 특별히 정성을 들여 작품을 만들었지요. 진달래꽃이 만발한 작은 단지, 꽃이 피 흩날리는 모습의 찻잔, 그리고 봄날의 정취가 담긴 물병까지. 칠성의 손끝에서 탄생한 도자기들은 마치 숙화의 방에 봄을 불러온 듯했습니다. 날이 지날수록 숙화의 안색이 좋아졌고 그녀의 눈동자의 생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마님은 칠성에게 깊은 감사를 표했지요. 소녀가 병석에 누운 지 1년이 넘었는데 당신의 도자기를 보고 처음으로 미소 지었소. 정말 고맙소. 칠성은 겸손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소인의 작은 재주가 도움이 되어 다행입니다. 한 달이 지난 어느 날 마님은 칠성을 불러 은밀한 이야기를 건넸습니다. 소녀가 당신을 좋아하는 것 같소. 혹시 우리 숙화와 혼인할 의향이 있소? 칠성은 놀라움에 말문이 막혔습니다. 한편으로는 도선의 딸 덕임과의 혼인을 고민하고 있었는데 이제 이조판서의 딸까지. 그의 마음은 더욱 복잡해졌지요. 마님, 소인은 생각할 시간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두르지 않겠소. 하지만 기억해 두시오. 이 혼사가 성사되면 당신은 더 이상 소장농의 아들이 아닌 이조판서의 사위가 될 것이오. 그날 밤 칠성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혜령, 덕임, 그리고 숙화의 모습이 번갈아 나타났지요. 그는 창밖의 달을 바라보며 자문했습니다. 내 마음은 지금 어디에 있는가? 시간이 흘러 이제 칠성은 도선의 공방에서 가장 인정받는 도공이 되었습니다. 그의 도자기는 멀리 다른 고을까지 이름이 알려졌고 많은 사람들이 그의 작품을 사기 위해 찾아왔지요. 특히 이조판서 대개마님은 칠성의 도자기를 매우 아꼈습니다. 칠성이 만든 진달래 문양의 도자기들은 숙화의 건강을 회복시키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고 마님은 자주 말했지요. 칠성 도공, 오늘도 새로운 도자기를 가져왔소. 마님이 정원에서 칠성을 맞이했습니다. 네, 마님. 이번에는 연꽃 문양을 새겨 넣었습니다. 숙화 아가씨의 맑은 심성을 떠올리며 만들었습니다. 칠성이 공손히 대답했지요. 마님은 기쁜 얼굴로 칠성의 작품을 받아들었습니다. 우리 숙화가 많이 좋아졌소. 당신의 도자기를 보며 그림도 다시 그리기 시작했다오. 칠성은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자신의 작품이 누군가에게 위안과 치유가 된다는 사실이 그를 행복하게 했지요. 그러나 한편으로는 도선의 딸 덕임과의 관계에 대해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도선은 여러 번 칠성에게 공방을 물려주고 딸과 혼인시키고 싶다는 뜻을 내비쳤지요. 그날 밤 공방으로 돌아가는 길에 칠성은 문득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달빛이 내리쬐는 작은 연못가에 덕임이 홀로 앉아 있는 모습이 보였지요. 그녀는 물결 위에 비친 달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이렇게 늦은 시각에 혼자 계시면 위험합니다. 칠성이 다가가 말했습니다. 덕임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며 고개를 들었지요. 칠성 어른, 오늘도 늦게 돌아오시는군요. 이조판 서댁의 도자기를 전하고 오는 길입니다. 칠성이 대답했습니다. 그는 덕임 옆에 조심스레 앉았지요.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달빛을 바라보았습니다. 봄밤의 미풍이 그들의 머리카락을 살짝 흔들었지요. 칠성은 문득 덕임의 옆모습이 달빛 아래 더욱 고울 것을 느꼈습니다. 아버님께서 늘 말씀하세요. 칠성 어른이 우리 집안의 귀한 인연이라고 덕임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칠성은 가슴이 저렸습니다. 도선의 은혜를 생각하면 그의 바람을 저버리는 것이 미안했지요. 하지만 그의 마음 한편에는 여전히 혜령의 모습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덕임 아가씨, 저는 사실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말씀하셔요. 칠성은 깊은 숨을 내쉰 후 혜령과의 인연을 덕임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산속 저택에서 만난 여인, 그녀와 나눈 깊은 사랑, 그리고 아픈 이별까지 모든 것을 솔직하게 털어놓았지요. 덕임은 묵묵히 그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슬픔이 서렸지만 그 안에 깊은 이해심이 담겨 있었지요. 그런 아픔이 있으셨군요. 제가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아가씨의 마음을 아프게 할까 두려워 말씀드리지 못했습니다. 칠성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덕임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조용히 말했지요. 사랑은 강요할 수 없는 것이지요. 하지만 어른께서 저를 조금이라도 마음에 두신다면 저는 기다릴 수 있습니다. 칠성은 덕임의 넓은 마음씨에 감동받았습니다. 아가씨의 마음씨가 제게는 큰 위안이 됩니다. 두 사람은 달빛 아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칠성은 덕임의 지혜와 따뜻함에 점점 이끌렸지요. 그녀는 칠성의 아픔을 이해하고 그의 예술적 열정을 응원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두 사람의 마음은 더욱 가까워졌습니다. 칠성은 문득 덕임의 손을 잡았지요. 그녀의 손은 버들가지처럼 가녀리면서도 따뜻했습니다. 아가씨, 비록 제 마음에 과거의 그림자가 있지만 이제는 아가씨와 함께하는 삶을 꿈꾸고 싶습니다. 덕임의 눈에 이슬방울 같은 눈물이 맺혔습니다. 저도 어른과 함께하는 미래를 소망해 왔습니다. 달빛이 두 사람을 비추는 가운데 칠성은 조심스레 덕임을 품에 안았습니다. 그녀의 체온이 봄날의 햇살처럼 따사롭게 그를 감쌌지요. 두 사람의 입술이 조심스레 맞닿으며 진달래꽃잎처럼 부드러운 키스를 나누었습니다. 저를 받아주시겠습니까? 덕임이 수줍게 물었습니다. 네, 이제 아가씨와 함께하고 싶습니다. 칠성이 진심을 담아 대답했지요. 그날 밤 두 사람은 연못가 근처의 작은 정자로 들어갔습니다. 바람에 날리는 버들가지와 달빛이 그들의 사랑을 지켜보는 가운데 칠성과 덕임은 서로에게 마음을 열었지요. 덕임의 가녀린 몸은 봄바람에 흔들리는 꽃잎처럼 칠성의 품에 안겼고 그들은 깊은 유의를 나누었습니다. 칠성의 단단한 돼지 같은 품에 안긴 덕임은 행복에 젖은 눈길로 그를 바라보았지요. 이 순간이 꿈이 아니길 바랍니다. 덕임이 속삭였습니다. 꿈이 아닙니다. 이제 우리는 함께할 것입니다. 칠성이 대답했지요. 그렇게 날이 밝았고 칠성은 용기를 내어 도선에게 찾아갔습니다. 그는 공손히 절을 올리고 말했지요. 스승님, 소인이 덕임 아가씨와 혼인하고 싶습니다. 허락해 주시겠습니까? 도선의 얼굴에 기쁨이 번졌습니다. 드디어 결심을 했구나. 내 오래전부터 너희 둘을 위해 기도해왔단다. 도선은 칠성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제 너는 내 아들이나 다름없다. 공방도 내게 물려주겠다. 칠성은 감격에 겨워 고개를 숙였습니다.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스승님. 소식이 이조판 서댁에도 전해지자 마님은 칠성을 불러 축하해 주었습니다. 비록 우리 숙화와 맺어지지는 못했지만 그대의 행복을 진심으로 축복하오.
앞으로도 우리 집안의 도자기는 그대에게 맡기겠소. 칠성은 공손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마님의 은혜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덕임과의 혼인 준비가 한창이던 어느 날, 칠성은 자신의 고향 마을을 한번 찾아가 보기로 결심했습니다. 떠나온 지 오래되었지만 이제 성공한 모습으로 돌아가 부모님 산소에 인사드리고 싶었지요. 며칠만 다녀오겠습니다. 부모님 산소에 인사드리고 돌아오겠습니다. 칠성이 덕임에게 말했습니다. 덕임은 따뜻하게 미소 지었지요. 부모님께 저희의 혼인 소식도 전해드리세요. 편히 다녀오셔요. 칠성은 말을 타고 고향 마을로 향했습니다. 이제 그는 남루한 차림의 소장농이 아닌 멋진 비단옷을 입은 이름난 도공이었지요. 마을에 도착하자 사람들은 그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자신을 소개하자 모두가 놀라움을 금치 못했지요. 저 칠성이 그렇게 유명한 도공이 되었다고 마을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칠성은 부모님의 산소를 찾아 정성껏 절을 올렸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이제 더는 가난하지 않습니다. 좋은 사람을 만나 혼인도 하게 되었습니다. 부디 하늘에서 저를 지켜봐 주십시오. 산소를 내려오는 길에 칠성은 옛 주인이었던 좌수를 만났습니다. 좌수는 처음에 칠성을 알아보지 못했지만 그가 누구인지 알게 되자 갑자기 태도가 달라졌지요. 오, 칠성이 아니냐? 이제 큰 도공이 되었다고 들었다. 오늘 저녁 내 집에서 함께 식사하지 않겠나? 옛 인연을 생각해서 말일세. 칠성은 좌수의 갑작스러운 친절함이 의아했지만 예의상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좌수님. 조대의 그날 저녁 칠성은 좌수의 집을 찾았습니다. 예전에는 눈에 차지 않던 집이었지만 이제 보니 그저 평범한 양반집에 불과했지요. 좌수는 칠성을 반갑게 맞이하고 풍성한 음식과 술을 대접했습니다. 자네가 이렇게 성공할 줄 누가 알았겠나. 내 눈이 삐었군. 허허. 좌수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칠성은 공손하게 잔을 들며 대답했지요. 모두 운이 좋았을 뿐입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좌수는 더 많은 술을 권했고 칠성은 정중히 거절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러다 좌수가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났지요. 내가 잠시 볼 일이 있으니 자네는 편히 쉬고 있게. 곧 돌아올 테니. 좌수가 나간 뒤 칠성은 방 안에 홀로 남겨졌습니다. 그때 문이 살며시 열리고 한 여인이 들어왔지요. 그녀는 좌수의 둘째 첩이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보름달처럼 환했고 그녀가 입은 비단 옷은 밤하늘의 별처럼 반짝였습니다. 도공 어른, 편히 쉬고 계신지요? 그녀가 부드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칠성은 갑작스러운 방문객에 좌수의 둘째 첩은 제비꽃처럼 곱디곱고 버들가지같이 가녀린 몸매를 지니고 있었지요. 그녀의 눈동자는 깊은 연못처럼 신비로웠고 입술은 봄날 익은 앵두처럼 붉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 어딘가 낯이 익었습니다. 혹시 연아 씨요? 칠성이 놀라워하며 물었습니다. 첩의 눈동자가 흔들렸지요. 어찌 소인을 아십니까? 그대는 소인의 고향에서 함께 자란 연아가 아닙니까? 어찌 이곳에? 연아의 눈에 이슬 같은 눈물이 맺혔습니다. 이렇게 다시 만날 줄이야. 칠성 도령, 소녀를 기억해 주시다니. 두 사람 사이에 오래된 기억이 물결처럼 밀려왔습니다. 연아는 칠성과 같은 마을에서 자란 소꿉친구였지요. 어릴 적 둘은 냇가에서 물장난을 치고 들판에서 뛰어놀던 친구였습니다. 하지만 때가 차자 신분의 벽이 두 사람 사이를 갈라놓았지요. 연아는 양반집 종이었고 칠성은 소장농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대가 이곳에 있다니 믿기지 않습니다. 칠성이 감회에 젖어 말했습니다. 소녀는 종살이하다 날있게 발탁되어 이곳에 오게 되었사옵니다. 연아가 쓸쓸한 미소를 지었지요. 도령께서는 어찌 이리 훌륭한 도공이 되셨습니까? 칠성은 자신의 이야기를 간략히 들려주었습니다. 산속에서의 모험, 도선을 만나 도공이 된 일, 그리고 곧 혼인을 앞두고 있다는 사실까지. 연아는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때로는 웃고 때로는 슬픈 기색을 감추지 못했지요. 도령께서는 참으로 복이 많으시구려. 연아가 술잔을 내밀었습니다. 옛벗을 위해 한 잔 더 하시지요. 칠성은 기꺼이 잔을 받았습니다.
한 잔, 두 잔. 술이 들어갈수록 옛 추억이 더욱 선명하게 떠올랐지요. 밤이 깊어가고 좌수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좌수님께서는 관아에 볼 일이 있어 늦으실 것입니다. 연하가 말했습니다. 도령께서는 취하셨으니 잠시 누워 쉬시는 게 좋겠습니다. 칠성은 이제 술 기운에 몸을 가누기 어려웠습니다. 그는 연하의 부축을 받아 침상에 누웠지요. 그의 눈앞에는 연하의 얼굴이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이상하게도 그녀의 모습이 혜령과 겹쳐 보였지요. 혜령, 아가씨. 칠성이 취기에 젖어 중얼거렸습니다. 도령. 연하의 목소리가 바람결처럼 속삭였습니다. 달빛이 흐르는 방 안에서 두 사람의 그림자가 하나로 겹쳐졌습니다. 칠성은 꿈속에서 혜령을 만나는 듯한 착각에 빠졌지요. 버들가지 같은 가녀린 손이 그의 얼굴을 어루만지고 봄날의 꽃향기가 그를 감쌌습니다. 그는 오랜 그리움에 몸을 맡겼지요. 달빛 아래 두 사람은 서로의 온기를 나누었습니다. 연하의 살결은 봄날 내리는 이슬처럼 촉촉, 그녀의 숨결은 산들바람처럼 부드러웠지요. 칠성은 술기운과 과거의 그리움에 취해 꿈과 현실 사이를 헤매며 그녀와 깊은 유의를 나누었습니다. 도령. 소녀는 늘 도령을 잊지 못했습니다. 연하가 속삭였습니다. 칠성은 몽롱한 정신으로 그녀를 안았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혜령, 덕임, 그리고 연하의 모습이 번갈아 나타났지요. 세 여인의 모습이 하나로 겹쳐지는 듯한 이상한 착각 속에서 그는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칠성은 강한 두통과 함께 눈을 떴습니다. 그는 자신이 낯선 방에 누워있음을 깨달았지요. 그리고 어젯밤의 기억이 조각조각 그의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는 경악에 휩싸였지요. 내가 무슨 짓을 한 것인가. 고개를 돌리니 연하가 자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평화로웠지만 칠성의 마음은 폭풍우 속에 빠진 듯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지요. 가시려는 건가요? 연하가 눈을 뜨며 물었습니다. 저희는 용서하시오.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었습니다. 칠성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연하는 쓸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소녀는 이미 도령의 것이 아니오니 미련을 갖지 않겠습니다. 어젯밤은 소녀에게 평생 간직할 추억이 될 것입니다. 칠성은 말없이 옷을 갖춰 입었습니다. 그의 가슴은 무거웠지요. 좌수 나리께서는 아직 돌아오지 않으셨으니 지금 떠나시면 아무도 모를 것입니다. 연하가 말했습니다. 부디 행복하게 사세요, 도령. 칠성은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대도 부디 행복하기를. 그는 서둘러 좌수의 집을 빠져나왔습니다. 말을 타고 마을을 벗어날 때까지 그의 마음은 죄책감으로 무거웠지요. 그는 덕임에게 돌아가 이 일을 고백해야 할지 아니면 평생 비밀로 간직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밤새 말을 달려 이튿날 아침, 칠성은 마침내 도선의 공방이 있는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그는 곧장 공방으로 달려갔지요. 도선과 덕임은 그를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어찌 이리 빨리 돌아오셨습니까? 덕임이 물었습니다. 칠성은 말을 고르며 대답했습니다. 고향에 돌아가 보니 더 이상 내 자리는 없더군요. 이제 내 집은 이곳이고 내 가족은 당신들입니다. 덕임은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우리 혼인 준비를 서두르지요. 칠성은 덕임의 맑은 눈빛을 보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는 연하와의 일을 고백해야 할지 망설였지요. 하지만 그것은 덕임에게 깊은 상처를 줄 것이고 두 사람의 미래를 어둡게 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이것은 내 죄이니 내가 평생 가슴에 안고 살아야 할 비밀이리라. 칠성과 덕임의 혼인날이 다가왔습니다. 온 마을이 축제의 분위기에 휩싸였지요. 이조판서 댁에서도 축하 선물을 보내왔고 숙화는 직접 그린 그림을 선물로 주었습니다. 도선은 기쁨의 눈물을 흘리며 두 사람의 앞날을 축복했지요. 내 생애에서 이보다 더 기쁜 날은 없을 것이다. 도선이 말했습니다. 혼례를 마친 칠성과 덕임은 달빛이 내리쬐는 첫날 밤을 맞이했습니다. 덕임은 붉은 꽃잎처럼 수줍은 미소를 지었고 칠성은 그녀의 손을 따뜻하게 잡았지요. 이제 우리는 영원히 함께입니다. 칠성이 말했습니다. 네, 영원히. 덕임이 대답했지요.
두 사람은 달빛 아래 서로의 마음을 나누었습니다. 덕임의 가녀린 몸은 봄바람에 흔들리는 꽃잎처럼 칠성의 품에 안겼고 그들은 깊은 유의를 나누었지요. 칠성은 덕임의 순수한 사랑 앞에 자신의 과거가 씻겨 내려가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세월이 흘러 칠성과 덕임은 행복한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그들 사이에는 두 아들이 태어났고 공방은 나날이 번창했지요. 칠성의 도자기는 이제 왕실에까지 알려져 임금님께서 직접 하사품으로 내리기도 했습니다. 어느 가을날 칠성은 혼자 작업실에 앉아 도자기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끝에서 진달래 문양이 피어났지요. 그는 문득 혜령을 떠올렸습니다. 그녀는 지금 어디에 있을까? 잘 지내고 있을까? 그리고 연하도 생각났습니다. 그녀와의 하룻밤은 칠성의 마음속에 은밀한 비밀로 남아 있었지요. 여보, 손님이 오셨어요. 덕임이 작업실 문을 열고 말했습니다. 칠성이 고개를 들자 한 젊은 스님이 서 있었습니다. 그는 칠성에게 편지 하나를 건네주었지요. 멀리서 한 여인이 이 편지를 전해달라 하셨습니다. 칠성은 의아한 마음으로 편지를 펼쳤습니다. 그 안에는 간단한 글귀가 적혀 있었지요. 당신이 행복하다니 다행입니다. 나도 이제 자유롭습니다. 칠성의 가슴이 뛰었습니다. 혜령이 살아있었고 자유를 찾았다는 소식이었지요. 하지만 그는 이제 덕임과의 삶을 선택했습니다. 과거의 인연은 그저 마음속 추억으로 남겨두어야 했지요. 누구의 편지입니까? 덕임이 궁금한 듯 물었습니다. 칠성은 잠시 망설이다가 진실을 말했습니다. 예전에 내가 도움을 받았던 여인의 편지요. 그녀가 잘 지내고 있다고 합니다. 덕임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다행이네요. 그분께도 우리의 안부를 전하면 좋겠어요. 칠성은 덕임의 넓은 마음씨에 다시 한번 감동했습니다. 그는 아내를 품에 안았지요. 당신이 있어 내 삶은 완전합니다. 그날 밤 칠성은 창가에 앉아 달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인생에는 새 여인이 있었지요. 혜령은 그에게 진정한 사랑의 의미를 가르쳐 주었고 연하는 그에게 인간의 나약함과 복잡한 감정을 일깨워 주었으며 덕임은 그에게 용서와 헌신 그리고 완전한 행복을 선사했습니다. 인생이란 참으로 오묘한 것이었습니다. 때로는 잘못된 선택을 하고 때로는 실수를 범하지만 그 모든 것이 모여 하나의 완전한 인생을 이루는 것이지요. 칠성은 자신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모두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밤하늘의 별들이 빛나는 가운데 칠성은 마음속으로 새 여인에게 감사의 기도를 올렸습니다. 그들 모두가 그의 인생을 빚어낸 소중한 도공이었기에 그는 오늘의 자신이 될 수 있었지요. 이 인생은 끝없는 여정이며 우리는 모두 그 여정의 주인공입니다.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길을 잃기도 하지만 결국 우리는 자신만의 길을 찾아가게 될 것입니다. 마치 칠성이 그러했듯이. 오늘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아래 댓글에 남겨주세요. 구독 버튼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모두의 하루하루가 행복과 기쁨으로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도 장미아담을 찾아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여러분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줄 예디아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안녕히 계세요.